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의 신도시로 꼽히는 옥길과 범박 지역은 아직 대중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2경인선이나 강남 직행광역버스 등 신설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교통정책을 대신해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최근 운행 거점을 지하철 7호선까지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건태 국회의원을 만나 부천 옥길과 범박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옥길 범박 주민들이 광역교통망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없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옥길 범박에서 천왕역을 가는 버스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똑버스를 부천시 또 경기도 협의를 해가지고 2대를 더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1일부터 옥길 범박에서 천왕역까지 똑버스 2대가 다니게 된 겁니다. 똑버스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일부 승객들을 실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임시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광역버스 문제는 지금 대강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면허를 저희가 그간에 4번이나 신청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노선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하고 또 광역버스 이번에 이제 대광이 측에서 수요응답형 광역버스가 있어요.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KDI에서 민자 적격성, 타당성 심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대우건설이 시행사업체인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계속 접촉해 가면서 대우건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에 맞춰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 지하화, 경인선 지하화에는 부천시가 선도 사업 신청을 해놨어요. 아마 인천시하고 부천시가 힘을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똑버스가 임시적인 이제 수단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옥길 범박에서 1호선이나 또 7호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 증차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를 강남 쪽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반드시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제2경인선 옥길 범박역, 범박 옥길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이 24일 부천시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조용익 부천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성명을 통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부천의 재정적 위기가 드러났다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 부천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천 아트센터, 웹툰 융합센터 건립 등을 포함해 각종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어나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3천억 원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상환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20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서울 2호선과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최저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 법정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철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서울 2호선 신정지선과 서울 9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최저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마련한 최저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280여 건을 적발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를 시도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에서 올해 6월까지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557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와 다른 목적의 대출 유용 등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위법 의심 거래 행위는 다양합니다.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와 우리나라 국적인 B씨는 서울의 한 투기 과열지구 내 재정비 촉진지구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공동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확인 과정에서 B씨가 조달했다고 서명한 자금은 모두 A씨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들의 위법 의심 행위 중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거래 대금의 대부분을 빌려 조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부부 C씨와 D씨는 서울의 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이면서 C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31억 5천만 원을 빌려섰습니다. D씨는 부모에게 편법 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E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기업시설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L씨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K씨에게서 매수하면서 현금으로 건넸다고 한 계약금과 종도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전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행위 중 53.6%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29.6%가 나왔고 서울 14.8%, 충북 13.6%, 인천 9.2%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양천구가 최근 최적 노선안을 도출해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노선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2.4km를 연장한 신월 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되는 방안입니다. 양천구는 이 같은 노선이 조성되면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간 교통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도심 내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제출된 노선안은 서울시 검토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추진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8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뉴빌리지 선도 사업 32곳과 도시재생 사업 12곳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지역으로 부평구 일신동 1원과 남동구 간석 3동 1원을, 도시재생 사업에는 계양구 작전 역세권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3개 사업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부평구 일신동 일신시장 일대 9만 4천여 제곱미터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70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저층 주거지와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 공영 주차장 109면 등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남동구 간석 3동 일대 역시 2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8년까지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 일대 5만 8천여 제곱미터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50억 원 등 총사업비 7,752억 원이 투입돼
이 역세권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공밀 복합개발지구로 개발됩니다. 경찰이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의 주거지와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 가운데 전자칠판 업무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류 일체 등을 압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월 26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공급업체 대표 40대 A씨와 임원 40대 B씨 등 2명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현재 생활비 넉넉합니까?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통계청이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월 336만 원은 있어야 쪼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볼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수입이나 자녀, 친지 등이 주는 용돈이 24%, 기타가 9%,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8.4% 뿐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가 닥쳐오는 지금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하겠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서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탄핵 정국에 묶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계엄 사태가 노후 생활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사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해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중장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올 시즌 K리그1 준우승을 이끈 윤정환 전 강원FC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윤정환 인천 유나이티드 신임 감독을 만나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감독은 인천이란 팀이 자랑스러운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팬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12위를 기록해 K리그2로 강등됐습니다. 인천시는 비상혁신위를 출범해 강원FC의 2024 시즌 K리그1 준우승을 이끈 윤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